안녕하십니까, 조현욱입니다. 현재 위험물 산업기사 실기 실기는 두 과목으로 되어 있죠.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그리고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 그쪽 부분에 전부 다 관련된 법령도 같이 나오게 되죠.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필기에서는 어차피 어떻습니까? 답이 보기에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충 계산해가지고 그냥 그것과 가장 가까이 있는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실기는 직접 답을 써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계산할 때 유효 숫자라는 게 나옵니다. 문제에서 주어질 겁니다. 뭐 반올림 밑에 몇 자리, 아니면 어디까지 해서 반올림을 해라, 아니면 몇 자리까지 구해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쪽에 대한 여러분들이 정확한 유효 숫자를 알아야지 풀 수 있겠죠. 채점관에 따라서 적당히 맞으면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칼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숫자가 만약에 0.0025라고 주어진다 했을 경우에는 여기서 유효 숫자는 2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0.0025죠. 곱하기 10에 몇 승 할까요? 10에 5승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5칸 들어가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2500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쓰냐면 이거는 유효 숫자는 2개밖에 없으니까 2.5 곱하기 10에 3승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앞에 0은 유효 숫자가 아니라는 소리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1.007이라고 나온다. 이랬을 경우에는 유효 숫자는 몇 개라고 볼 수 있죠? 4개죠. 중간에 있는 0은 전부 다 포함을 해야 됩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중요한 게 이쪽이죠. 곱셈, 나눗셈, 그리고 덧셈, 뺄셈에서의 유효 숫자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 곱셈과 나눗셈에서는 정밀도가 낮은 유효 숫자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4.56 곱하기 1.4다 했을 경우에는, 자, 여기서 정밀도가 낮은 유효 숫자는 1.4가 되죠. 1.4 유효 숫자 총 몇 개입니까? 2개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2개를 곱하면 6.38이 나오는데, 자, 유효 숫자는 2자리이기 때문에 2자리까지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끝, 이것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유효 숫자가 2자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만 써야 되죠. 그러면 이거를 그냥 6.3으로 쓸 것이냐? 그건 아니고 바로 그 뒤에 있는 숫자에서 반올림을 해서 올라가면 올리고 내려가면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2자리를 맞춰줘야 돼요. 다시 한번 곱셈과 나눗셈에서는 뭐다? 정밀도가 낮은 숫자를 기준으로 한다. 덧셈과 뺄셈 보겠습니다. 덧셈과 뺄셈에서는 가장 낮은 측정 값과 소수점 아래의 숫자가 같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12.11과 18.0, 1.013. 자, 어떻게 보냐면 이건 4자리, 이거는 3자리, 4자리라고 해서 4자리로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소수점 아래의 숫자가 같아야 되죠. 가장 낮은 측정 값과 소수점 아래의 숫자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일단 다 더합니다. 소수점 아래에 3자리가 있죠. 3자리까지 더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가장 낮은 측정 값, 여기는 4자리, 4자리, 3자리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3자리로 맞춰준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바로 뒤에서 반올림을 해주면 되죠. 31.123이니까 바로 뒤 3은 빼버리고 2만 봅니다. 2만 본 다음에 이게 반 내린다 해가지고 내려버리면 되죠.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만약에 숫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31.149. 반올림 어떻게 하냐? 똑같은 조건에 이렇게 나와버리면 바로 뒤에서 올리면 되는 거지. 이거 보니까 9니까 올려야겠네. 그럼 31.15가 된다. 여기서 한 번 더 올려야겠네 해서 31.2 쓰면 틀린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냥 바로 뒤에 3자리, 그러니까 총 어디다? 4자리니까 거기서만 올리면 된다라는 소리죠.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시험에서 혹시나 유효 숫자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잘 계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시험지를 받으면 그 앞에 안내 그쪽 파트에 나오긴 나옵니다. 뭐 계산은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주의사항이 있죠. 그걸 잘 보셔도 되긴 합니다.
자, 반올림 쉽죠? 5보다 작으면 버리고 5보다 크면 올려야 되죠. 5를 기준으로 하죠. 5는 올립니다. 5는 여기에 포함입니다. 반올림은 유효 숫자 바로 뒤에서 올린다. 방금 했던 내용이죠. 두 자리니까 여기서 올리면 되죠. 자, 이제 그리고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위 환산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미 이제 필기 때 많이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1000리터가 1세제곱미터인 거 여러분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가장 많이 쓰일 겁니다, 아마 이게. 자, 뭐냐면 이 문제에서는 미터 세제곱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단위가 미터 세제곱으로 나오는데 정답은, 자, 여기서 부피는 몇 리터인가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는 특히나 문제에서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보통 만약에 이제 미터,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길이나 이런 것들이 미터로 나오면 미터 세제곱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거의 다 그렇게 하는데,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꼬아요. 꼬을 때는 그냥 자, 이렇게 해서 7.8 미터 세제곱이 나왔습니다. 계산을 했는데, 근데 이제 물어보는 거는, 자, 이제 뭐뭐는 뭐뭐는 뭐뭐다. 여기서 부피는 몇? 부피는 얼마인가? 하면서 여기서 딱 하죠. 부피 리터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나온 7.8에다가 이걸 리터로 바꿔줘야 되죠.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7,800리터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문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들이 가끔 나와요. 1리터는 100cm인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리고 1kg은 1000g인 것도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1ATM이 760ml HC, 순 바로 760이 된다는 거 당연히 우리 필기 때 많이 봤으니까 아실 겁니다.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부피가 리터 또는 미터 세제곱으로 나오고 무게는 그램 또는 킬로그램으로 나온다는 점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보통 그램으로 나오면 리터를 물어보고 킬로그램으로 무게가 나온다라고 하면 미터 세제곱으로 물어봅니다. 그런데 교차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 점만 잘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0.08205 우리가 숫자를 알고 있었죠. 근데 이게 리터 그램의 단위고 미터 세제곱은 킬로그램의 단위입니다. 자, R값은 우리가 0.0820으로 이제 암기를 해서 그대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 이제 여러분들이 다 잘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고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목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자, 필기 때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거를 이제 실기에서는 직접 이제 주관식이기 때문에 답을 쓰셔야 되죠. 그래서 큰 차이는 이겁니다. 내용적으로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가는 부분은 필기가 더 세요. 그래서 이 내용은 필기가 더 어려우나 직접 써야 되니까 보기로 주어지지 않죠. 그래서 보기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아, 이거 뭐였지 하다가 보기 보고선 아, 그리고 이거였지라고 골라줄 수 있는데 실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직접 정답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다, 좀 더 대표적인 거 그리고 내용을 아주 깊게 파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대신 기본적인 사항에 있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기에 나오기 좋은 문제들이 있죠. 자, 화재의 종류에 따른 급수 그리고 표시 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기 공부를 하실 때는 이렇게 다 칸을 비워놓고서 한번 직접 써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가장 암기할 때 도움됩니다. 그냥 책에 있는 거 보고선 아, A급은 일반 화재구나, 백색이었지, B급은 유리화재, 황색 막 줄 쳐보고 막 형광펜 쓰고 빨간 펜 쓰고 색깔 바꿔서 막 검은 펜 쓰고 썼다 지우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아예 비워놓고선 생각나는 대로 최대한 써보고선 그게 안 되면 잠깐 봤다가 아, 이거였지 하고선 다시 책을 덮습니다. 그러고선 계속 채워나가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공부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모르는 거 외울 때는 막 우리가 뭐 엄청나게 긴 내용 막 문장을 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간단 하나 외울 때는 이게 되게 효과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뚫어놓고선 A, B, C, D급 물어보겠죠. A급은 우리가 일반 화재, B급은 우리가 기름의 화재라고 했었죠. 유류 화재. C는 전기 화재. D는 금속 화재죠. 표시색도 일반 화학은 백색, 유류 화재는 황색, 전기 화재는 청색, 얘는 무색.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한 두세 번씩만 써보셔도 확실하게 암기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화재의 정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잘 물어보지는 않아요. 꺼야 되는 불이 화재죠. 꺼야 되지 않는 불, 뭐 이제 요리를 해 먹으려고 가스레인지를 켰다, 아니면 산업용으로 불이 필요해서 불을 피웠다 하는 거는 우리가 화재라고 하지는 않죠. 자, A급 화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급을 우리가 일반 화재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뭐 건축물, 뭐 종이, 목재, 나무 이런 것들에 화재가 나면 우리가 보통 일반 화재라고 하죠. B급은 유류 화재. 이제 우리가 위험물을 다 이제 필기를 취득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위험물 쪽으로 접근을 하면 유류 화재는 제 사료 위험물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기름들, 제 사료 위험물, 그리고 이제 이런 기름들의 불이 나면 우리가 유류 화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료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데 뭐 타는 물질도 있죠. 그래서 이것과 뭐 액체 위험물, 액체 가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유류 화재. 전기 화재는 뭐가 있습니까? 뭐 전선, 아니면 뭐 단락, 뭐 과전, 누전 이런 걸로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죠. 한마디로 전기, 말 그대로 전기입니다. 금속 화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금속인데 불나는 것들이 있죠. 금속 분말, 칼륨, 나트륨 같은 자연 발화성 물질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실기에서는 일반 화재에 뭐가 들어가고, 유류 화재에 뭐가 들어가고, 전기 화재에 뭐가 들어가고, 금속 화재에 뭐가 들어가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쓰라고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이런 것들은 어떤 화재로 분류를 하는가라고 이제 역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금속과 이제 각 물의 반응식이 있는데 어차피 이 물질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겹게 보셔야 되죠. 자, 연소의 정의. 연소의 정의 같은 경우에는 직접 문장으로 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뭐가 공기 중에서 뭐랑 반응하여 뭐를 하는 현상을 말하죠? 자, 연소의 정의. 연소, 어떤 물질이 타는 거죠. 아무거나 타나요? 다 타지는 않죠. 타는 물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타는 물질을 우리가 가연물이라고 합니다. 가연물이 공기 중에서 뭐랑 반응합니까?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하여,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열과 빛을 내는 산화 현상이다. 자, 이 텍스트 이대로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근데 꼭 들어가야 될 말이 있습니다. 연소는 가연물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가연물이 뭐랑? 뭐 공기 중에서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산소와 반응을 해서, 가연물이 가장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가연물이 산소와 반응해서, 이 말도 꼭 들어가야 됩니다. 열과 빛을 내는 산화 현상, 이 말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급격한 산화 현상이라고 쓰면 당연히 좋겠죠. 채점자가 이 수험생 공부 되게 열심히 이제 했군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가장 들어갈 말, 가연물이 산소와 반응하여 열과 빛을 내는 산화 현상, 이 말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연소의 정의고, 반대로 물어볼 수 있겠죠. 또 가연물이 공기 중에서 산소와 반응하여 열과 빛을 내는 산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물어보면 연소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제 기능사 실기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산업기사를 하니까 연소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쓸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나 그냥 이 문장을 막 계속 써가면서 외운다기보다 그냥 생각을 하면 되죠. 연소는 뭐지? 아, 연소 타는 게 연소지? 이러면서 타는 거 어떤 물질이 타지? 아, 가연물이니까 타겠지. 근데 탄다는 건 뭐지? 산소와 결합하는 것을 말하죠. 산소랑 결합할 때 산소랑 결합하면 그냥 다 연소인가? 그건 아니죠. 열과 빛을 내야 되니까 아, 그러면 이제 가연물이 산소와 결합하여 열과 빛을 내는 산화 현상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막 철에 녹 쓰는 것 같은 경우에도 산소랑 결합을 하지만 우리가 연소라고 하지 않잖아요. 자,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적색이 있습니다. 연소 온도별 색깔의 종류도 이제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소 이제 온도색을 이제 주어진 다음에 이게 몇 도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나와요. 그래서 이쪽 부분도 사실 외워야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죠. 이것도 역시나 빵꾸 뚫어놓고선 외우는 게 제일 편하긴 합니다. 담 암적색 520도, 암적색 700, 적색 850. 자, 적색을 기준으로 해서 암적색, 좀 어두울 암자를 써서 좀 어두운 암적색은 700도다. 그리고 제일 어두운 거는 500도. 그리고 이제 올라가죠. 처음에는 뭐 100, 다음에 이제 150, 200, 200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좀 보시면 돼요. 이쪽은 사실 잘 안 나와요. 이쪽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얼마 올라가죠? 100, 다음에 150, 그 다음에 200, 다음에 계속 200 하면 외울 수 있겠죠. 적색에다가 다음에 밝을 휘자 써갖고 밝은 적색, 황적색은 주황색입니다. 이 색이죠. 다 백적색, 하얀, 빨간색, 그리고 아주 밝은 흰색,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으나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는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연소의 3요소. 우리가 가산점이라고 우리가 암기를 했었죠. 가는 가연물, 산은 산소 공급원, 그리고 점은 점화원을 말하죠. 자, 연소의 3요소. 가연물, 타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다 알 수 있죠. 뭐 종이, 나무 이런 것들 뭐 가연물인 거 모르는 사람 없죠. 자, 이제 우리가 위험물적으로 제 몇 류 위험물일까요? 제 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죠. 또 뭐가 있을까요? 3류도 들어가죠. 일부분. 4류 들어가죠. 5류도 들어가죠. 왜냐하면 5류는 폭탄이고 4류는 불 잘 타는 기름이기 때문에. 자, 산소 공급원에는 어떤 게 들어가죠? 산소, 공기와 산소. 또 뭐가 들어갈까요? 위험물로는 제1류와 6류가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제5류도 들어가죠. 5류 물질에는 전부 다 산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5류는 뭐다? 가연물이자 산소 공급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5류 위험물은 둘 다 들어간다는 점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점화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불꽃, 스파크, 고온 표면. 다리미 같은 경우 이제 켜놓으면 뜨거워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정전기 이런 것들 다 점화원에 들어가죠. 그래서 연소의 3요소를 그냥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4요소는 뭐가 들어가죠?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 들어가죠. 가연물이 산소랑 이제 결합을 잘 해야 되는데 할로겐 이제 소화 약제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끊어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순조로운 연쇄 반응도 이루어져야지 이제 연소의 이제 4요소가 완성이 됩니다. 실기에서는 잘 나오지는 않아요.
자, 좋은 가연물의 조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연물, 저도 타요. 저도 가연물입니다. 불 붙여놓으면 타겠죠, 언젠가는. 또 뭐가 탈까요? 이 칠판도 타겠죠. 나무로, 이제 테두리가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옷도 타고, 이 종이도 당연히 타겠죠. 타는데 다 가연물에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뭐 좋은 가연물의 조건이 따로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연물의 조건이라고 하는데, 일단 좋은 가연물의 조건이라고 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더 편하시죠. 자, 열 전도율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죠. 왜죠? 열은 남한테 퍼주지 말고 자기 혼자 전도를 해주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열 전도하지 말고 너 혼자 계속 갖고 있어. 그래서 전도율이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발열량도 클 거 아닙니까? 바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표면적이 넓어야 되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통째로 다 닫은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라이트업으로 갖다 댑니다. 타요, 안 타요? 타겠죠, 언젠가. 근데 언제 타요? 한참 가열해야지 타죠. 그런데 이 책이 몇 페이지죠, 총? 약 한 350페이지. 앞에 뒤에 다만 400페이지 되겠죠. 다 400장으로 다 찢습니다. 찢은 다음에 태우면 어떻게 돼요? 종이 한 장 태우는 것은 정말 금방 타죠. 자, 표면적이 400배로 늘어났다는 소리죠. 그럼 더 잘 타요. 자, 그래서 좋은 가연물일수록 표면적이 넓어야 되죠. 넓어야지 어떻다. 열을 이제 받는 면적이 더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것과도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표면적이 넓어야지 그 면이 받는 이 활성 에너지가 어때요? 좀 줄어들죠.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산소와의 친화력이 좋아야지 어때요? 연소는 산화 현상이라 그랬죠. 산소와 결합을 해야 되는데 친화력이 좋아야지 더 잘 결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더 잘 타겠죠. 활성화 에너지는 뭡니까? 이제는 통나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이거랑 종이 한 장, A4 용지 종이 한 장. 자, 두 개 라이터로 태우는데 뭐가 더 빨리 타요? A4 용지는 순식간에 불이 붙어버리죠. 통나무에 라이터 아무리 갖다 대도 불 타요, 안 타요? 언젠간 탈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언제까지 기다려요? 자, 활성화 에너지란 무엇인가요? 이러한 가연물이 연소를 하는 상태가 이제 활성화 된다라고 하면, 활성화할 때까지 필요한 에너지가 뭐가 작아요? A4 용지가 작죠. 작아야지 좋은 가연물이 될 거 아닙니까? 물론 통나무도 타긴 타지만 한참 불을 붙여줘야 되죠.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는 작아야지 좋은 가연물이 됩니다. 자, 가연물이 될 수 없는 물질이 있죠. 셋 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실기에서는 좀 이렇게 나오는 편입니다. 가끔씩. 산소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물질이라고 해갖고 이미 한마디로 산소와의 이제 결합이 끝난 물질을 말합니다. 자, 탄소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을 해서 CO2가 됐죠. 산화 반응이 완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아요. CO2, 물, 그리고 이제 산화, 알루미늄 이런 물질들이 그렇습니다.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가연물이 될 수 없습니다. 질소 또는 질소산화물. 질소는 어때요? 공기 중에 가장 많은 성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죠. 그래도 어떻게 돼요? 그냥 결합하지 않고 그냥 질소 그대로 있죠. 질소산화물, NO2 같은 경우에도 이미 산소와의 반응이 끝난 물질이므로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활성 기체, 헬륨, 네온, 아르곤, 뭐 이런 물질 등등, 뭐 크세논, 크립톤 같은 물질들, 불활성 기체는 어떻다? 최외곽 전자가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연물이 될 수 없는 물질들을 여러분들이 세 가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전기 방지 대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봤었죠. 정전기 방지 대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필기에서도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고 중요하지만 실기에서도 엄청 중요해요. 실기에서는 보통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세 가지를 다 쓰시오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세 가지 쓰면 되죠. 접지를 할 것, 공기 중에 상대 습도를 얼마? 70% 이상으로 해야 되죠. 왜냐하면 겨울철에 정전기 더 많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여름철에는 습해요. 습하면 정전기 발생 안 해요. 그래서 절대 습도가 아닌 상대 습도를 얼마 이상? 70%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기를 이온화한다. 이온화하는 방법으로는 그 제전기, 이오나이저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기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는 이런 거 틀어놔요. 그러면 정전기 발생 좀 억제가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쓰거나 아니면 보통 2번 물어봅니다. 습도를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세 가지를 다 써라.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셔야겠죠. 자, 예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죠. 연소의 3요소 중에서 가연물의 조건 세 가지를 쓰시오. 우리가 방금 봤습니다. 열 전도율은 커야 돼요? 적어야 돼요? 작을 것. 발 열량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되죠. 표면적 넓어야 되죠. 산소와 친화력 좋아야 되죠.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가 커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적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암기한 것 중에서 이제 세 가지만 써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정전기 방지 방법을 쓰시오. 접지 공기 중에 상대 습도를 70% 이상으로 할 것, 그리고 공기를 이온화한다. 세 가지 적어주시면 되고, 특히나 이 문제는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위험물의 연소 형태라고 해서 물질의 상태에 따른 연소의 형태를 말하죠. 자, 물질은 세 가지 상태를 띱니다. 고체와 액체, 기체. 자, 모든 물질은 고체와 액체, 기체의 이제 세 가지 상태를 띠죠. 물이 고체로 있을 때는 우리가 얼음이라고 합니다. 액체로 있으면 우리가 그냥 물이라고 하죠. 기체로 바뀌면 우리가 수증기라고 합니다. 물은 이제 연소를 하지 않지만 다른 물체 같은 경우에도 이 세 가지 상태를 띠겠죠. 온도에 따라서. 자, 근데 이 고체, 액체, 기체에 따라서 연소의 형태가 조금씩 달라요.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고체 연소 형태가 제일 중요해요. 시험 문제의 거의 80%가 이 고체의 연소 형태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나머지는 나오긴 하지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첫 번째로 표면 연소. 자, 여기서 먼저 볼 게 뭐냐면 내용을 보기보다 그냥 제일 많이 물어보는 형태가 이 고체 연소 형태 네 가지를 쓰라는 말을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네 가지, 표면, 분해, 증발, 자기연소, 이 네 가지를 쓰는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다음에 이제 표면 연소는 뭐죠? 물질 자체가 연소하는 현상. 분해 연소는 뭐냐면 이러한 물질이 열 분해에 의해 갖고 그 분해된 가연성 가스가 연소를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표면 연소는 형태 유지를 합니다. 왜죠? 물질 자체가 연소를 하기 때문에. 분해 연소는 열 분해에 의해 발생된 가스가 연소를 해갖고 형태 유지를 못합니다. 자, 종이 튀우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 버리죠. 왜냐면 이 종이가 분해해가지고 열 분해된 다음에 그 가연성 가스가 연소를 해서 그래요. 플라스틱 태우면 어떻게 돼요? 녹아서 다 없어져 버리죠. 목재 어떻게 돼요? 타면 다 으스러지죠. 자, 보겠습니다. 금속분 타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그냥 모양 형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하실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목재랑 숯. 숯은 태워도 그대로 형태가 남아 있죠. 나무는 남아 있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다 으스러지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좀 헷갈려 하는 부분이에요. 목재는 분해 연소고 숯은 표면 연소다. 이것만 좀 잘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면 연소를 하는 물질에 목탄, 코크스, 숯, 금속분이 있고 분해 연소에는 석탄, 종이, 이제 목재, 플라스틱 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헷갈리지는 않아요. 이제
다음으로 증발 연소는 되게 쉽습니다. 내용이 고체를 가열하여 고체가 액체가 되고 그 액체가 다시 기체로 바뀌어갖고 그 가연성 기체가 연소를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양초 있습니다. 양초 보통 하얀색 양초라고 하면 고체죠. 가열하면 그 끝에 심지에다 불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 끝에 있는 부분이 녹죠. 그럼 그 녹은 액체가 그 심지를 타고 올라가서 끝에서 그 다시 액체를 가열하면 기체가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체가 연소를 합니다. 양초는 그렇게 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황이 있습니다. 황, 나프탈렌, 왁스, 파라핀이 이렇게 증발 연소를 해요. 중요하고 좀 잘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연소. 되게 쉬워요. 제 오류 위험물입니다. 물질 자체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 연소하는 현상, 한마디로 폭탄. 폭탄 바닷속에서도 터지잖아요. 바닷속에 산소가 없는데 터져요. 왜냐하면 물질 자체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터집니다. 그걸 우리가 자기연소 또는 내부연소라고 합니다. 자, 실기는 대체적으로 이제 난이도가 깊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고체의 이제 연소 형태의 4가지를 쓰시오라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했죠. 책에 있는 예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액체 연소 보겠습니다. 액체는 크게 증발과 액적 연소로 구분을 하고 액체도 이제 분해 연소를 하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실어놨습니다. 증발 연소는 액체를 가열하면 그 액체가 증기가 되어 그 증기가 연소하는 현상 해서 우리 방금 봤던 고체의 증발 연소랑 동일해요. 단지 고체니까 고체에서 액체가 되고서 그 다음에 기체가 되잖아요. 얘는 이미 액체니까 다시 액체에서 기체로만 가면 되죠. 그래서 사실상 연소 형태는 동일합니다. 보통 제4류 위험물이 이렇게 연소를 해요. 자, 액적 연소 보겠습니다. 벙커CU와 같은 인화점이 높은 액체 가연물을 가열하여 점도를 낮추어 액체를 안개상으로 분출하여 연소하는 현상, 한마디로 스프레이에 위험물을 담아서 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퍼지겠죠. 여러분들 이제 스프레이 다 뿌려보신 분들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주 입자상으로 얇게 나오잖아요, 액체가. 뭐 기체가 나오는 게 아니죠. 묻어보면 뭐 이렇게 미끌미끌거리고 액체가 묻어있죠. 헤어 스프레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손에 뿌려보면 다 이렇게 묻어 나옵니다, 액체가. 자, 인화점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담겨 있으면, 액체가 담겨 있으면 이 전체를 가열시켜 줘야 되죠. 그래서 인화점 이상으로 올려줘야지 이제 불이 나겠죠. 연소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입자상으로 뿌려버리면, 자, 이 똑같은 양을 이렇게 입자로 물방울로 이렇게 다 뿌린다고 합시다. 그럼 물방울 하나하나가 열을 받으면 되게 금방 받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뿌려갖고 입자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불을 싹 쐬주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얘가 열이 받아갖고 만약에 인화점이 대략 한 150도라고 합시다. 얘를 가열하려고 하면 한참 가열해야지 150도가 넘어가겠죠. 그런데 순간 물방울 이런 데다가 불을 가해주면 순간적으로 150도 이상 올라가겠죠. 그래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자, 액적 연소는 그렇게 연소를 시키는 방법을 말해요. 분해 연소는 고체에 나왔던 거랑 똑같아요. 액체를 가열했는데 그 액체가 어떻게 됩니까? 분해 연소 나와 있죠. 열 분해를 합니다. 열 분해를 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뭐 아스팔트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분해된 가연성 가스가 연소를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기체 연소 보겠습니다. 기체는 3가지가 있죠. 확산 연소 그리고 폭발 연소, 예혼합 연소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확산 연소, 연료 가스와 공기가 혼합되면서 연소하는 형태. 우리 LPG가 프로판이죠. 어떻게 합니까? 프로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뭐를 예를 들까요? 가스차 있죠. 가스차 어떻게 이제 엔진을 가동시키죠? 이 가스 노즐, 인젝터를 통해 갖고 가스가 이제 분사가 되겠죠. 찍 나오겠죠. 가스가 이 관을 통해서. 다음에 공기와 혼합해서 이 실에서 혼합한 다음에 폭발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폭발된 힘으로 인해서 피스톤을 굴리고선 그 피스톤이 동력을 타고 나서 바퀴를 굴리겠죠. 한마디로 어떻게 합니까? 가스랑 가스를 혼합합니다. 가스를 넣고 공기를 혼합한 다음에 연소를 하는 형태를 말해요. 연료가스와 공기가 혼합되면서 들어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쓰는 가스레인지도 어떻게 됩니까? 레버를 돌리고 가스를 돌리면 가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을 해갖고 레버를 돌리면 스파크가 일어나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가스가 흘러나오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을 해서 연소를 하겠죠. 그래서 확산 연소의 한 형태입니다. 가스가 나오잖아요. 가스통에서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선. 폭발 연소는 한마디로 뭡니까? 밀폐된 용기에, 이 강의실에 누가 저를 죽이려고 가스를 흘려놨어요. 제가 모르고 들어가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하다가 누가 여기다가 딱 스파크를 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빵 터지겠죠. 뭡니까? 한마디로 밀폐된 장소에 공기와 혼합가스가 있을 때 점화원에 의해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현상을 말하죠. 확산 연소랑은 차이점이 있죠. 여러분들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가 폭발적으로 연소하지 않죠. 폭발적으로 연소하면 여러분들 집에 불 나겠죠. 119 오고 난리 나겠죠. 재산상의 피해도 발생하고. 두 개 차이점 아시겠죠? 예혼합 연소 보겠습니다. 가연성 기체와 산소를 미리 혼합하여 연소하는 현상. 그래서 폭발이랑 이거랑 뭔 차이입니까? 뭐 이렇게 산업적으로 아니면 뭐 이런 기기적으로 이렇게 미리 가스를 넣은 다음에 연소시키는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폭발이랑 좀 달라요. 어차피 예혼합 연소도 어떻게 보면 폭발 연소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리 내 의도를 가지고 이제 뭐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미리 혼합을 시킨 다음에 연소를 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폭발과 예혼합은 약간 의도성 차이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한번 볼까요? 너무 쉽죠? 고체 연소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표면, 그리고 분해, 증발, 자기 연소는 내부 연소라고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잘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음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